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별빛을 따라 걷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광활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존재의 근원에 대해 질문하곤 합니다. 과학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인류의 위대한 여정이며, 신앙은 그 여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평생을 우주 연구에 바친 어느 노련한 기독교 천체물리학자의 목소리를 통해 과학의 최전선에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들이 어떻게 수천 년 전 성경의 기록과 깊은 공명을 이루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이 진리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큰 지혜의 숲을 가꾸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연하는 천문학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아주 강력한 데자비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어느 한순간이 오늘이라는 거울에 고스란히 비치는 듯한 기분이죠. 저는 7살 때부터 천문학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제 10대 시절 천문학계는 퀘이사라는 새로운 천체의 발견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3시 273분이라는 퀘이사입니다. 1963년 인류가 처음으로 그 정체를 확인한 바로 그 퀘이사죠. 이 퀘이사는 너무나도 밝아서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25인치 아마추어 망원경으로도 관측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작은 망원경의 저발 렌즈를 통해 멀고 먼 우주에서 온 희미한 빛을 보았을 때의 감동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빅뱅 우주론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환경에서 우주의 시작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제게 살아계신 창조주를 가리키는 가장 분명한 손가락이었습니다. 하지만 퀘이사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학계의 반응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많은 천문학자들과 일반인들은 이 퀘이사가 빅뱅 모델의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첫째, 퀘이사는 너무나도 밝았습니다. 둘째, 그 밝기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셋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발견된 개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만약 퀘이사가 우주론적 거리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밝기는 우리 은하 전체보다 수천 배나 밝으면서도 크기는 별 하나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물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토론토 대학교에 있을 때 저의 스승 중 한 분이었던 제프리 버비지 교수는 이 퀘이사의 특징들을 근거로 빅뱅 모델이 틀렸다고 확신에 차서 주장하곤 했습니다. 이 천체들은 너무 밝고 변화가 심하며 우리가 계산한 거리가 분명 틀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빅뱅은 거짓이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고작 몇 개의 퀘이사만을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신계 이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주에는 최소 100만 개, 어쩌면 300만 개에 달하는 퀘이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매우 희미한 퀘이사들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발견할 때는 가장 크고, 가장 밝고,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발견하게 마련이니까요. 퀘이사 역시 가장 밝고, 가장 변화가 심한 것들이 먼저 우리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의 새로운 눈이 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데자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이제 겨우 2년 동안 우주를 관측했을 뿐입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가장 밝고 거대한 초기 은하들을 먼저 보고 있으며 이 발견들은 또다시 기존의 빅뱅 모델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도전을 낳고 있습니다. 이 데자비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은 평탄 스펙트럼 전파 퀘이사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퀘이사들이 사실은 은하의 중심부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당시 학계의 통념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었죠. 제 지도 교수님을 포함한 심사위원들 대부분은 제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최고의 천문 사진이었던 팔로마 천문대의 관측 건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108개의 연구 대상 중 단 4개에서 저는 돋보기를 통해서만 간신히 볼 수 있는 아주 희미하고 신락 같은 은하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논문 심사날 한 심사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은하가 있다고 보려면 대단한 상상력이 필요하겠군.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래에는 더 좋은 망원경이 나와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한 힌트에 불과하지만 이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제 관측 데이터의 품질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언가 잘못 보았거나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저는 캐나다의 영하 40도 혹한 속에서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그 추위 덕분에 대기 중의 수증기가 모두 얼어붙어 훨씬 깨끗하고 선명한 전파 신호를 얻을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제 논문 심사는 무려 6시간 반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점심과 저녁까지 시켜 먹어야 할 판이었죠. 마침내 그들은 저를 방 밖으로 내보내고 110분 동안의 긴 토론 끝에 저를 다시 불러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술이 발전했고 천문학자들은 퀘이사의 강렬한 빛을 인공적으로 가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희미한 은하를 촬영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제 가설은 정확히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퀘이사가 거대한 은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엄청난 에너지가 초거대 블랙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거대 블랙홀은 물질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효율이 무려 42%에 달합니다. 이는 핵융합보다 훨씬 효율적인 에너지원이죠. 이 발견 덕분에 우리는 퀘이사가 왜 그렇게 작으면서도 상상 초월로 밝을 수 있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미스터리는 더 깊은 이해를 위한 디딤돌이 되었을 뿐 빅뱅 모델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주 탄생 후 첫 10억 년 동안의 은하들이 너무 밝고 너무 많다. 초거대 블랙홀이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거대하게 나타난다. 빅뱅 이론이 예측한 중원소가 전혀 없는 최초의 별들은 왜 보이지 않는가? 이것이 빅뱅 모델의 위기일까요? 저는 다시 한번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더 깊어지고 정교해지는 과정입니다. 지난 100년간 빅뱅 모델은 수많은 도전을 거치며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해 뜨거운 대폭발 모델로 시공간 자체의 시작을 포함하는 모델로 그리고 우주 급팽창 이론과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을 포함하는 현재의 람다 CDM 표준 우주 모델로 정립되었습니다. 제임스 웹의 임무는 이 표준 모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가능한 람다 CDM 모델들 중에서 어떤 모델이 실제 우리 우주를 가장 잘 설명하는지 그 범위를 좁혀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은하들이 왜 그렇게 밝으냐는 질문에 대해 최근의 연구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첫째, 초기 우주의 별 형성은 꾸준한 속도가 아니라 마치 불꽃이 터지듯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확률적 별 형성의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별들이 한꺼번에 태어난다면 은하는 순간적으로 훨씬 더 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모델의 예측보다 10배나 높은 밝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주 최초의 별들, 즉 종족 사망성은 지금의 별들과는 전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진 이 태초의 별들은 그 질량이 태양의 1000배, 심지어 그 이상에 달했을 수 있습니다. 별의 밝기는 질량의 거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질량이 1000배인 별은 태양보다 무려 1조 배나 더 밝게 빛납니다. 이런 거대한 별들이 단 몇 개만 있어도 초기 은하의 엄청난 밝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초거대 블랙홀이 너무 빨리 형성되었다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블랙홀이 주변의 가스를 지금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빨아들여 빠르게 성장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거대한 태초의 별들이 수명을 다하고 블랙홀이 된 후 서로 합쳐져 거대한 블랙홀로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거대한 가스 구름이 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블랙홀로 붕괴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리는 아직 답을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은 기존의 물리법칙 안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들입니다. 이 모든 도전과 논쟁 속에서 제임스 L 망원경은 빅뱅 모델의 가장 중요한 예측 하나를 눈부시게 입증해냈습니다. GNZ11이라는 아주 먼 은하의 외곽 헤일로에서 순수한 태초의 가스 주머니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가스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오직 수소와 헬륨만이 존재했습니다. 다른 중원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빅뱅 이론이 예측한 그대로 우리 우주가 오직 수소와 헬륨, 그리고 극미량의 리튬으로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마치 창세기 한 장에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태초의 순간을 과학의 눈으로 목격한 것과 같은 감동적인 발견입니다. 과학의 역사는 이처럼 데자비의 연속입니다. 새로운 관측 도구는 언제나 기존의 이해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스터리들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그 미스터리들은 결국 더 크고 완전한 그림의 한 조각으로 맞춰지곤 했습니다. 퀘이사가 그랬던 것처럼 제임스 웹이 던진 질문들도 결국 빅뱅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을 더욱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막 여정에 첫발을 뗀 제임스 웹 망원경이 더 희미하고 작은 은하들을 발견하고 수백 개의 초기 블랙홀 데이터를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퍼즐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주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창조 모델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얻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빅뱅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다는 것. 그 시작은 시간과 공간 자체의 시작이었다는 것. 우주는 변치 않는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그 법칙 중 하나는 모든 것이 낡아지고 식어가는 열역학 법칙이라는 것. 그리고 우주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즉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11곳에서나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대 시절 세상의 수많은 경전들 중에서 오직 성경만이 우주의 기원과 운명에 대해 이토록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제 평생에 걸쳐 발견해낸 우주의 비밀들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의 서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임스 망원경이 보내오는 경이로운 이미지들은 단순한 천체 사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장엄한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를 통해 그분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